콘크리트 유니버스의 첫 번째 작품이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꽤나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보이는 특권의식과 집단이기주의,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한국 사회를 대지진으로 유일하게 남은 아파트의 주민들과 외부인이라는 구도로 재편하여 현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직관적이면서도 통렬하게 비판했죠. 그 뒤를 이은 황야는 자식들을 노후 자산으로 보내기는 한국의 과도한 학구열, 능력주의 경쟁 사회를 비판하는 듯 보였지만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B급 SF 설정들과 함께 결국은 흔한 마동석 액션물로 전락하며 굉장히 아쉬운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황야가 망해버린 상황에서 콘크리트 유니버스를 한국형 시네마틱 유니버스로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어떤 이야기를 펼칠지 의문을 자아내며 마침내 공개된 세 번째 작품인 콘크리트 마켓은 밑바닥에도 바닥 있다는 걸 보여주며 개씨발 존망해버렸습니다. 올해 수많은 영화를 봤지만 티켓값이 아깝다고 느끼는 작품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어디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지진으로 모든 것이 남김없이 파괴되며 폐허가 된 서울, 그리고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황궁 아파트. 콘크리트 투피아 황해를 거친 후 황궁 아파트는 박상용이라는 새로운 독재자가 지배하는 시장, 멸망 이후의 경제 중심지 황궁 마켓으로 변모합니다. 마켓은 박상용의 왼팔 김태진, 오른팔 박철민이 구역별로 상권을 나눠받고 조폭 간부처럼 상납금을 걷어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주인공 최일호가 이 황궁 마켓에 들어오고 우연히 제외한 친구 한세정이 그날 밤 박상용에 의해 추락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 최일호는 박철민과의 세력 다툼에서 밀리고 있는 김태진의 사업을 도와주며 박상용에게 접근할 기회를 만들려 한다 라는 게 콘크리트 마켓의 메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콘크리트 마켓이라는 제목과 거래라는 키워드를 강조한 홍보 문구처럼 최일호의 영리한 사업 수완을 이용해 자신과 손잡은 김태진 무리의 수익을 높이고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문제는 시장 경제를 다루는 영화라기엔 그 과정을 너무 얄팍하게 묘사한다는 것이에요. 가령 작중에서 최일호가 김태진 무리에게 시장에 있는 담배를 사재기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당연히 박철민도 그거를 눈치챕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고 결국 김태진과 최일호가 모든 담배를 독점해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짓기는 그냥 보고만 했어요. 그냥 단순한 스포으로 담배며 땔감용 연료며 사재기 할 때마다 경쟁자인 박철민이 개빡대가리여서 가만히 손 놓고 당해주는 식으로 묘사되는 겁니다. 포스트 아포칼리스 암시장이라고 하면요, 클리셰적으로만 생각해도 온갖 종류의 불법 무기상과 마약상이라든지 인신매매라든지 지하인간 투기장이라든지 불법 의료시설이라든지 생존자들이 모여드는 낡고 더러운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뒤섞여 있는 방대한 볼거리를 가진 공간도 설계법도 하잖아요. 이건 제작진이 뭐 사이버펑크 2077, 설국열차, 매드맥스, 폴아웃, 워터월드, 반도 등등 국내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물과 구루성체처럼 실제 존재했던 암시장 몇 개만 참고했어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작품에서는 다채로운 볼거리는커녕 기본적인 세계관 설정조차 빈약해요. 생존자들이 이 넓은 서울에서 하필 황궁마켓에 모여 장사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종류의 물건이 얼마나 거래되어 경제를 형성하고 있는지, 박상용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이 황궁마켓의 지배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작진들이 황궁마켓 시장 경제에 대해 짜놓은 설정과 이해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니 사재기를 무슨 대단한 책략처럼 묘사하고 주변인들이 모두 속아 넘어간다는 어거지 전개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중반부에 들어서면 아이디어가 다 떨어졌는지 시장이라는 소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한국식 조폭 권력암투로 이어집니다. 박철민과 박상영은 지라카 최일호를 스카우트하려 안다라고 최일호는 마켓에 내분을 일으키려 김태진에게 누명을 씌우죠. 그 소식을 들은 박상영이 박철민에게 김태진을 담그라고 지시하고 그 와중에 박철민은 또 부하한테 배신당해서 죽고 김태진은 박상영 무리에게 맞서기로 마음먹고 우당탕탕 조폭영화 특유의 그들만의 세력 싸움 전개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후반부에는 기어코 강목과 쇠파이프로 휘두르는 패싸움 장면까지 등장하며 조폭영화의 기시감은 정점을 찍죠. 캬, 멸망 이후의 세계에서까지 조폭 패싸움이라니, 이것이 바로 K 아포칼립스, K 장르물 아니겠습니까? 귀칼, 톰맨, F1 계속거라. 대한민국에는 자랑스러운 콘크리트 마켓이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영화는 러닝타임 마지막 20분 전에 여성 서사로까지 급 드리프트를 꺾어버리는데요. 중간중간 얼굴을 비추던 여성들 무리가 사실은 박상용 때문에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들이었다는 거죠. 정말 영화의 중심 서사와는 하등 상관없는 이야기를 반전이 없이고 영화의 최후반부에 알려줘요. 그 뒤에는 여주가 식수원의 탄독을 마셔서 쓰러져가는 박상용이 여주인공과 어머니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쇠망치로 응징을 당해서 비참한 처해를 받는다 라는 뜬금없는 여성서사적 결말을 보여주게 이릅니다. 이게 사실 여성서사도 좋은 작품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같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있는데 임모탄조의 신부들과 퓨리오사를 등장시키면서 대놓고 능동적인 여주인공과 여성 해방에 대해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게 중심 서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액션 장르의 본연의 재미에도 충실했기에 남성 팬들이 가장 환장하면서 재밌게 봤던 훌륭한 페미니즘 영화로 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마켓의 경우 억압적인 남성 독재자와 8층의 성매매 구역, 너무나도 똑똑해서 이 모든 빡대가리 남성 캐릭터들 가지고 노는 여주인공까지 등장시키며 열심히 여성 서사인 척만 하고 있어요.
그 연장선으로 박철민이 최희로를 회유할 때 자신을 관우에 비유하며 여자애들은 삼국지 잘 모르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후 박철민이 살해당할 때 최희로가 삼국지는 남자들만 보는 줄 아냐, 관우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라며 되갚는 말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애들도 삼국지 같은 남성 컨텐츠 볼 수 있다, 그런 거 모른다는 건 편견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씨발 요즘 애들은 남자애들도 삼국지 안 봐. 침착맨 유튜브에 설명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모른다고. 뭐? 청년들을 위한 아포칼립스? 감독님, 청년 운동하기 전에 요즘 애들이 뭐 좋아하는지부터 좀 조사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전독시대도 그렇고 왜 한국 영화는 계속 청년도 아닌 사람들이 청년을 위로한 영화를 만들겠다고 설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좆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서 말이지. 이 영화에서 청년서사, 여성서사라고 주장하는 그 얄팍하고 산발적인 묘사들은 중심서사에 전혀 녹아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작진부터가 청년들의 삶과 여성주의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그저 있어 보이는 척, 사려 깊은 척 하기 위해 여성영화, 청년영화라는 포장지를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른 게 영포티가 아니에요. 이런 게 영포티지. 결국 콘크리트 마켓은 시장 경제로 시작해 조포감투로 전락하더니 여성서사로 급하게 마무리하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휘갈린 것 같은 잡당찌개 스토리 전개를 보여줍니다. 이게 대체 무슨 스토리지? 뭐 어떤 장르의 영화인 거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영화라는 형태의 영상물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중심 서사 주제의식 없이 한국식 조폭, 페미, 청춘 등등 아무나 손에 잡히는 대로 대충 섞어 넣어 2시간의 러닝타임을 어떻게든 때우는 것이 유일한 목적으로 보이는 각본이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 보여줘야 하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계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포칼립스물은 재난이라는 도구로 기존의 현실 문명 사회를 지어낸 뒤 작가가 직관적이고 단순한 인간 사회를 창조하여 메시지와 서사를 명확히 하는 데 활용합니다. 매드맥스는 자원을 소유한 지배자들과 그에 맞서는 피지배자들의 구도를, 설국열차는 꼬리칸의 빈자들과 머리칸의 부자들의 이권 경쟁을, 28일 후와 반도는 군인들만 남아 극단적으로 타락한 남성성을, 콘크리트 투피아는 아파트 내부의 주민들과 외부의 불황자의 대립으로 집단 이기주의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죠. 즉, 아포칼립스물은 멸망 이후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현실 인간의 사회를 비판하는 데 특화된 장르라는 겁니다. 콘크리트 투피아 역시 장르의 특성을 잘 반영한 수작이었던 거죠. 콘크리트 유니버스도 매번 황궁 아파트를 지배하는 집단이 바뀔 때마다 각기 다른 사회 구조가 형성되고 각각의 사회가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을 차례차례 조명하기만 했어도 꽤나 괜찮은 시리즈가 되었을 것입니다. 콘크리트 투피아는 집단 이기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를, 황야는 자식들을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는 학구열과 능력주의 경쟁 사회를, 콘크리트 마켓은 일하면 누구나 돈을 버는 듯 보이지만 독점과 권력을 이용해 지배하는 이들은 따로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를 조명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콘크리트 투피아 이후에 콘크리트 유니버스 작품들은 이런 아포칼립스물에 대한 장르적 이해도가 전혀 없이 제작된 시리즈였습니다. 서사와 세계관의 큰 그림을 가지고 기획된 게 아니라 세트장 재활용과 유니버스라는 타이틀을 통보하기 위해 억지로 스토리를 끼워 맞춘 거죠. 그리고 그마저도 유니버스로서의 최소한의 연결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경만 보면 같은 세계관이 분명한 황하가 제작 중간에서야 갑자기 콘크리트 유니버스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걸 보면 제작사의 기획과 일처리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체계적이지 못했는지 드러납니다. 이 정도 능력으로 대체 무슨 배짱으로 유니버스를 만들겠다고 했는지조차 의문이에요. 장르물 유니버스를 기획하겠다면서 해당 장르에 대한 고민도 없이 항상 써먹던 달코 다른 흥행공식만 답습하고 있는 것이 무너져가는 한국 영화계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차기작으로 콘크리트 유니버스의 원작 웹툰 유쾌한 왕따의 실사 드라마가 공개될 예정이라는데 지금의 콘크리트 유니버스의 행보를 봤을 때 굳이 감상하지 않을 듯하네요. 한 줄 평, 페어페라.